안녕하세요, 비서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상대로 뭐 제품의 불량이든 그 불량으로 인한 뭐 피부나 어느 신체가 뭐 부작용이 야기했으면 그에 대한 정당하게 피해 보상 요구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을 전혀 생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해에 대한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는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어, 요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만들게 됐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런 단순 변심이 아닙니다. 화장품 불량으로 인한 교환이고요. 일단 단순 변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이 나뉘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같은 건 별도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실 때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가맹점이나 대리점 또 뭐 직영점에서 샀을 경우는 그 화장품 본사가 가지고 있는 규정, 뭐 교환 환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이제 작은 소매점 같은 경우는 사시기 전에 뭐 교환 되냐, 환불 되냐 한번 물어보시고 된다고 하면 교환 거기서 구매해도 되고요.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거기서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제품이 정상적이라면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오픈하지 않거나 어떤 피해가 없다면 당연히 7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매장을 샀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순 변심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염려해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제 화장품 불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화장품 불량으로 인해서 교환이나 환불받고 싶다. 두 번째, 피부 부작용. 그러니까 피부 부작용 야기시켜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 교통비, 인건비, 어, 휴업수당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받고 싶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 화장품 불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돼서 마찬가지로 치료비, 교통비, 인건비 등을 받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 절차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품 불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단순히 교환이나 환불 받고 싶으면 구입처 우리가 이제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구매 영수증과 이제 구매한 제품, 그러니까 불량 제품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처에 가면 대부분 다 교환이나 환불을 해줍니다. 굳이 책임 판매업자의 얘기 안 해도 구입처에서 만약에 구입처에서 자기네들은 교환 환불 안 해준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 판매업자 거기 단상자 보시면 용기 말고 이제 깍이라 그러죠. 케이스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에 찾으면 전화번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불량이 발생했다 그러면 교환이나 환불해 줍니다. 대신에 이제 환불 같은 경우는 어, 그 구입처에서 산 비용하고 책임 판매업자가 구입처에죠. 그렇죠. 판매한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입처에서 끝나고요. 두 번째 이제 피부 부작용. 어떤 걸 이제 피부에 발랐을 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유독 피부 접촉성 피부 염을 일으켜가지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든지 어떤 가려움증, 어떤 홍반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피부 부작용에 의해서 치료비, 그에 대한 이제 교통비, 또 며칠 입원까지 했을 경우 인건비, 휴업수당 등이 산정할 수 있겠죠. 많이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는 구매 영수증, 화장품이죠. 이제 구매 제품, 이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서, 이제 각종 교통비나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 대신에 인건비 같은 경우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필요하겠죠. 인건비를 요구할 경우. 이런 피부 부작용 트러블로 인한 치료비 같은 경우는 구입처에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이게 직영이나 대리점 같은 경우는 말해서 이제 절차대로 해도 되는데 굳이 구입처에 얘기하지 마시고요. 책임 판매업자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 소비자 상담실에서 직접 접수하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화장품 업체들은 이미지로 먹고 살기 때문에 치료비와 교통비 선에서 대부분 어,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다 이내죠. 교통비 포함해가지고 그 선에서는
다 해주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인건비 산정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뭐 원청지수 영수 근로자 같은 경우 또 이제 개인 사업자 부분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산하셔가지고 직접 청구하시는데 약간 그런 부분은 이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기하셔가지고 어, 하셨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책임 판매업자가 못 해주겠다 하면 그때서 이제 한 번 더 어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이제 공론하겠다. 뭐 유명 블로그나 유튜버 혹은 또 카페에 올려도 되겠느냐 혹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거기에 올려도 되겠느냐 한번 엄포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해주는데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뭐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데도 못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소비자원 상담이나 피해 구제 받으시고요. 그런데도 안 되면 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배째라고 그러면 결국 민사소송을 가셔야 되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아마 책임 판매업자가 이 부분에서 다 치료비하고 교통비 한정 내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화장품 불량으로 인한 신체 피해 뭐냐면 화장품 용기 부분이 불량이 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그 피부 스크래치가 발생돼서 뭐 염증을 야기시키든지 흉터가 남길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제 화장품 불량 그 내용물이 이런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그게 만약에 유리 파편이나 그런 걸로 얼굴에 발랐을 경우 이제 스크래치가 났다. 그래서 장애, 흉터가 남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치료비하고 교통비, 인건비 등 요구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소송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 어떠한 중대한 신체 피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면 물론 이제 화장품 불량으로도 회수하고 폐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대한이라는 문구가 붙으면 화장품 회사가 해수를 해야 될 식약처에 해수를 해야 된다는 걸 보고를 해야 되고요. 해수를 한 제품은 이제 폐기한 이제 절차를 또 식약처 보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육안으로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나 이제 제조업체가 전수조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인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 루트에 대한 전량 해수를 해야 되는 조건과 이제 폐기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도 우리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당당히 여기 책임 판매업자부터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굳이 여러분께서 책임 판매업자가 안 되는데 제조업자에게 그 단상자 부분 제조업자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책임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딱 이 선입니다. 책임 판매업자하고만 여러분은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화장품 불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교환 환불 해주고요. 보시면 이제 육안으로 대부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제 세부 사항은 제가 밑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는 화장품 법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소비자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라는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은 있지만 그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에 대한 뭐 안전 지침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라고 식약처에서 30일 동안 2,000명 이상이 이제 서명이 뭐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서명하면 심의 대상에 오르고 테스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유명 이제 플로거나 뭐 유튜버 같은 경우 구독자 수 2,000명 넘잖아요. 그분들에게 도움 받으시면 뭐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한화장품협회에서 화장품 클레임 처리 자유규약이 있지만 이것도 물론 참고용이고 규약에 대한 협약 업체 리스트 자체가 이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이제 세부사항 어떤 용기 분량이라든지 내용물 분량이 있는지는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그 뭐 어떤 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해야 되냐.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269 보면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고요. 소비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상대로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품목별 해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품목별 해결 기준 같은 경우는 화장품 부분, 그래서 이물 혼입, 함량 부적합, 변제 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 부족, 뭐 품질 이런 각 항목마다 해결 기준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과 환급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비 지급 같은 경우도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 이에는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하고, 일시소득 같은 경우는 피해에 인하여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에 입증할 때 하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시중 노임 단가 기준을 한다. 그런 세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 품목별 해결 기준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법적인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속력이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물 혼입 같은 경우는 뭐 육아는 보이죠. 함량 부적합, 여러분들이 함량 부적합은 소비자가 알고 직접 테스트하지 않는 이상 모르겠죠. 변제 부패도 뭐 냄새나 육안으로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뭐 적혀져 있고요. 용량 부족,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쉽게 눈으로 육안 정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보통 10% 이상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대신 이제 품질, 성능, 기능 불량 같은 경우 이거 같은 용기 부분에서는 쉽게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 치료비, 경비비, 이식소득 배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이제 품질 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유사 품목에 따를 경우 유사 품목에 따르고, 유사 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화장품의 경우죠. 한 1년 정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인 이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기 화장품 1년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환불이나 교환 규정이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거기서 말씀드린 일시소득, 우리가 이제 피해로 인하여 소득 상실 발생한 것이 입증할 때 하나여 금액이 입증했을 경우 시중 노임 단가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이제 휴업 손실, 뭐 이식소득 하잖아요. 이식소득은 앞으로 발생된 소득을 이제 어떤 연구 장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청구하는 건데, 화장품으로 해서 이식소득을 그러니까 연구 장애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로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중노인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뭐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 혹은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재본업 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를 참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입증서류 같은 경우 급여 소득자는 뭐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에서 뭐 공제한 부분, 무직자는 뭐 시중노인 단가, 미성년자는 학력별 통계 기준, 그다음에 겸업소득자는 뭐 개별적으로 뭐 급여나 개인소득자의 개별적으로 합산한 금액을 해가지고 일시소득을 산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장품은 연구 장애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치료 기간이 입원으로 치료 기간 화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흔하지 않죠. 그래도 있다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휴업 손해를 감안해 가지고 뭐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는 원청지수 영수증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계산해 가지고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등 휴업 손해 같은 경우. 그래서 화장품 클레임 처리 자유규약 보시면 이 부분은 마찬가지, 아까 전에도 화장품 클레임 세부 유형 요일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뭐 내용물 누설, 뭐 여다지 물량 거의 접착, 그러니까 여러분의 용기를 갖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부 사항을 보시고 이게 불량 맞네 하고 소매업점에 가셔가지고 그냥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신에 이제 각 회사마다의 내부 교환 환불 규정이 있고, 어떤 회사는 뭐 3분의 1 이상이 남아야 있다는 든가, 어떤 뭐 14일, 어떤 3개월, 어떤 경우는 뭐 6개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쓰고 있는, 보통 용기 같은 경우는 뭐 잘 크랙이 간다든지 혹은 펌핑은 처음에 됐는데 한 열흘 정도 썼는데 펌핑이 안 돼서 고장 났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이 달려가셔야죠. 가셔서 당당하게 교환, 그러니까 펌핑 불량은 작동 시 내용에 분출이 되지 않는
이것도 교환 환불의 조건이고요. 그 기간의 사용량은 이제 회사 내부 규정에 회사의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달려가셔서 그냥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교통비 처리 기준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버스, 지하철, 일반 택시 등 통상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한다. 렌터카, 대여, 장거리 택시 이용 등 상식을 벗어난 교통수단 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인건비 배상 기준은 소비자 분쟁 회계 기준에 따르는 일식 소득 기준이다. 그래서 부침, 제품, 클레임 세부 유형 리스트 아까 전에 본 그거 리스트를 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는 가장 많은 게 화장품 교환 환불이고 이건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피부 부작용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만 제하고 치료 교통비는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 합의라고 해야 되나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화장품 불량에 신체 피해는 이거 입증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각오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